비트코인에 대한 필수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8가지 질문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뭐냐?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떤 거냐? 비트코인은 지하경제 아니면 불법적인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는 위험성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면 괜찮을까? 비트코인이 언제 10배나 또 뛸 것인가? 비트코인을 사려면 어떻게 사는 건가? 그리고 비트코인은 왜 가치가 있을까? 1번, 비트코인이란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이란 건 전자화폐라고 하지만 그 데피니션은 좀 너무나 좁은 데피니션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현찰보다 훨씬 융통이 쉽고 간편하며 금값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아무런 다른 회사 주식보다 훨씬 더 빨리 상승하는 그런 전자화폐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디지털로 변하는 중입니다. 15년, 20년 전만 해도 노래를 들으려면 LP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LP판은 복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그 속에 담아있는 노래를 공유하고 싶으면 친구들이 우리 집으로 같이 왔어야만 같이 노래를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P2P 그리고 토렌트 통해서 음악, 영상, 아무런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이란 건 현찰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이제 데이터일 뿐입니다. Number 2. 비트코인의 미래는 어떨까? 비트코인의 역사를 먼저 봅시다. 2013년에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여기 있었지만 그 가치가 한 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달 됐을 때 9만 원에서 한 50만 원으로 올라갔고, 그러고 나서 다시 떨어졌다가 11월달, 12월달에 갑자기 1200불, 한 150만 원? 지금 빗썸 가치로는 한 200만 원, 2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120불에서 1200불, 10배 올랐습니다. 25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5만 원에서 400만 원. 2년 반 전에는 2달 만에 10배나 뛰었고, 그리고 most recently, 최근에는 한 달 만에 3배 반, 거의 4배 뛰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마켓 캡은 41 billion dollars이지만 Larry Page의 networth가 동등합니다. 41 billion dollars. 그런데 비트코인의 2배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분은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사용자 개수는 몇 명일까요? 지금 15 million people 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population은 7.3 billion people입니다. 그러면 500대 1 정도가 되죠. 그렇게 봤을 때 전 세계의 10분의 1 인구만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지금 가치보다 비트코인이 50배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의 피크일 때 지금 가격은 400만 원인데 곱하기 50 하면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Number 3.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일단 비트코인의 토탈 수량이 이만큼입니다. 21 million. 그리고 그 수량이 계속 줄어들기만 하고 있습니다. 현금 아니면 돈의 가치는 정부들이, 나라들이 계속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가치가 줄어들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수량이 계속 줄어드니까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가치는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초창기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IT 실력과 기술로 인해서 만들어졌는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창기 개발자들이 힘들게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만들면서 만들어내는 비트코인은 21 million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21 million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는 최소한 내가 소비했는 시간이다 라고 함으로써 그 가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은 무엇입니까? 블록체인은 P2P 토렌트하고 비슷하지만 치명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P2P 토렌트는 무엇이든지 그 P2P 토렌트 네트워크로 올리면 공개가 되면서 무한 복사를 할 수 있죠. 복사를 하면 할수록 그 정보, 그 콘텐츠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cquire 하기 쉬우니까 supply는 endless고 demand는 계속 줄어드니까 가격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블록체인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블록체인에다가 비트코인을 올리면은 카피가 안 돼요. 해킹도 안 되고 해킹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방법뿐입니다. 일단 패스워드를 누가 훔치든지 아니면 거래소, 빗덤 아니면 마운트 곡스 같은 거래소에서 국제적인 비트코인 거래하는 웹사이트에서 해킹이 당할 경우에 그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비트코인이 해킹을 못 당합니다. 하지만 화폐도 은행 강도하든지 아니면 나의 ATM 카드 비밀번호만 알면 훔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비트코인 가치가 상승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오고 가고 할 때 비트코인의 가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은행에도 갔다 오면 아니면 내가 인터넷으로 거래하면 컴퓨터들이 나 거래 내용을 다 계산해 주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스템은 바로 블록체인 마이닝이라고 해요. 큰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오고 가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보를 다 기록하고 다 계산하고 다 승인해주는 컴퓨터들이 또 따로 있어요. 대부분의 그 컴퓨터들은 지금 중국에 있지만 그 facility, 그 장소들은 마이닝 facility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닝은 옛날 금 아니면 은을 파다시피 비트코인을 땅에서 파내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이 마이닝 과정이 가면은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마이닝 블록가 더 커지면서 그리고 마이닝 수량이 더 커지면서 그리고 그 블록 안에 있는 계산할 거래 건수들이 더 많아지면서 컴퓨터들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빨라져야 되고 그리고 전기세가 더 비싸져요. 그래서 그 컴퓨터 가치 상승 그리고 전기세 상승을 둘 다 포함하면 비트코인 계산해주는 것만 해도 비트코인 거래 계산 내역만 만들어주는 것만 해도 비트코인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나옵니까? 마지막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 사용자들이 왜 비트코인을 그렇게 좋아할까?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를 예를 들자면 나라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가 그 나라의 화폐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수시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계산하기도 힘들어지고 사업하는 분들은 특히 국제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돈 필요할 때 비트코인을 조금씩 팝니다. 왜? 비트코인을 팔 때마다 가격이 일단 올라가 있으니까 더 좋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자기의 개인 나라의 화폐보다 안정성이 더 높습니다. 나라 중에서 제일 큰 임팩트를 가져오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둘째는 한국이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최근에 경제 규정 때문에 financial regulation 때문에 아예 중국에서 큰 돈을 못 가져나가게 합니다. 그전에는 중국의 부자들이 큰 수트케이스, 현금 따발이라 그러죠. 를 꽉 채워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개인 제트를 타고 중국에서 나와가지고 라스베이거스 가가지고 카시노 가서 그 현금을 세탁해가지고 버는 칩으로 다시 현금화 시켜서 미국의 땅을 샀어요. 그건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엄청 큰 100불짜리들 어마어마한 돈 한 200억 한 200억 정도 하는 돈을 그냥 현금으로 가방 제일 큰 짐 가방 2개로 라스베이거스를 그냥 끌고 다니는 걸 제가 직접 목격했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중국에서 은행 계좌랑 중국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랑 연동시켜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왕창 사가지고 그러고 나서 현찰을 다른 나라 가서 이제 비트코인을 팝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중국 친척이 있으면 중국 친척이 따로 Bank of America 아니면 Wells Fargo Bank에다가 계정을 열어서 이 미국 계정을 미국 거래소랑 같이 연동시켜요. 그럼 중국 거래소에서 미국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고 미국 은행에서 미국 거래소한테 돈을 뺍니다. 예를 들자면 호주가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규정을 거의 다 없앴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지만 중국 사람들이 중국 돈을 쉽게 호주 거래소로 중국 돈을 보낼 수 있고 호주 은행 계좌를 열어서 돈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럼 호주의 경제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비트코인은 불법 행위, 지하 경제에만 사용되는 겁니까? 역사를 보시면 모든 혁기적인, innovative, disruptive 테크놀로지들은 항상 먼저 나라들이 전쟁할 때 쓰고 둘째 조직 폭력적 사람들이 두 번째로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됩니다. 기업도 포함돼서 예를 들자면 핸드폰, 베트남 전쟁 때 그러고 나서 몇 년도 지나기도 전에 마약, 조직 폭력배들이 쓰게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됐죠. Question number 5.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번 해 2017년, 18년에 또 10배나 더 올라갈 건가? 현재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이 10배로 가치가 상승할 것보다 altcoin들이 10배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치는 벌써 이만큼 올라왔는데 3,000불로 올라왔는데 지금 bearish pattern이 developing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임시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 4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한 80만 원으로 떨어질 확률이 한 6개월? 5개월 동안 계속 추락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추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비트코인의 next target는 $4,000입니다. So that means 다시 말해서 지금 비트코인을 산다면 최대한 벌 수 있는 돈은 33% 인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했던 10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코인은 뭔가? altcoin. altcoin은 다시 말해서 슬랭으로 말하면 shitcoin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보안성이 오랜 기간 동안 proving이 안 됐어요. 비트코인은 한 10년 동안 보안성이 prove가 됐죠. 근데 altcoin들은 한 1, 2년만 라이프스팬이 1, 2년밖에 안 되니까 공격을 많이 당해봐야지만 얘는 든든하다, 약하다 그 판결이 나오죠. 하지만 가격 대비 예를 들자면 Verge, XVG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얘는 보안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Zcash나 Monero 같은 코인인데 얘는 가격이 151 사토시예요. 151 사토시. 151 사토시라고 하면 비트코인에 대한 0.0000151의 가치예요. 한국 돈으로 환전하자면 지금 가치가 한 4원? 40원도 아니에요. 4원에 살 수 있어요. 얘는 코인 하나로 4원에 살 수 있고 비트코인은 코인 하나에 400만 원을 사용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 하나는 금값, Verge 하나는 헐값. 다음 영상에는 제가 페이스북 그룹 채팅으로 라이브 세미나 강의라고 하나요?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테마는 여러 가지 테마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왜 보안성 코인이 필수적인가? 라는 질문을 다루게 됐는데요. 보안성 코인은 그러면 불법적인 행위만 할 때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모든 사용자의 IP 주소가 공개되는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대기업이라면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에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대기업, 나는 롯데인데 우리 경쟁자는 신세계다. 그러면 신세계가 나의 모든 고객 정보, 최소한 나의 모든 고객,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고객의 IP 애드레스를 다 추적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아시겠죠? 왜 보안성 코인들이 가치가 올라갈 건지. 6번, question number 6. Question number 6는 What are Bitcoin's risks? 비트코인에 대한 위험성은 어떤 건가? 리스크는 어떤 것들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은 해킹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월렛 자체가 해킹 당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현찰을 지갑 안에 넣고 그 지갑을 우리 집에 놔둔다면, 그런데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세이프, 자물통이라 그러나요? 에다 넣으면 나의 현금이 해킹 당하기, 도둑이 훔쳐갈 확률이 엄청 낮죠. 비트코인도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월렛이라고 전자 월렛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 앱에다 깔면 되고, 그리고 그 앱에서 USB를 다운로드 하든지 아니면 종이로 그냥 출력해내면 돼요. 엄청 긴 코드예요. 엄청 긴 암호를 출력하면 아무도 못 훔쳐가요. 그 암호를 어디 뭐 복에다 내놓든지 하면 훔쳐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언제 위험하냐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오래 놔둔다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해킹 전문가들이, 특히 중국, 특히 북한, 특히 러시아, 아니면 우크라이나, 아니면 남미 나라들에서 이 거래소들을 해킹을 시도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고, 최근에 빗썸의 직원도 무책임하게 비트코인 정보를 자기 개인 노트북에 넣어가지고 개인 노트북가 훔쳐졌죠. 그런 면으로 비트코인이 해킹 당할 수 있는 위험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낮아요. 현금, 제가 봤을 때는 현금이 rob 되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위험성, 비트코인의 해킹 위험성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나라, 정부의 규정이에요. 정부의 규정, 한때 비트코인 가치가 추락했을 때, 여기 제가 비트코인 여기 있네요. 비트코인 가치가 뚝 떨어졌을 때, 추락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서 규정을 내렸어요. 비트코인 거래소에 올려놓은 사람들은 아예 출금을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면 중국 정부가 직접 중국에 있는 거래소들을 해킹해서, 아니면 일본에 있는 거래소를 마카스처럼, 혹시 중국에 거래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국의 거래소가, 이 거래소를 중국의 정부가 거래소를 해킹하면, 그러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추락하니까 중국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살까 말까 두 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치가 추락할 것에 대한 제일 큰 위험성은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의 규정을 심하게 내릴 것인가. 하지만 그러면은 안 되는, 그러면은 현명하지 않다는 이유는 이겁니다. 바로 호주랑 일본 최근에 규정을 확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비트코인 거래를 세금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게 왜 현명한가? 한국도 비트코인에 대한 규정을 확 내린다면, 비트코인을 훨씬 더 자유롭게 만든다면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투자 돈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돈을 해외로 내보낸다는 걸 막는 것보다도 해외에 있는 돈을 한국으로 들어받겠다고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쟁점을 정부들이, 국회의원들이 세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Number 7.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할까?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7월달, 무더운 7월달의 대답은 No. 지금은 사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 33%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한 40%? 80만 원으로 3분의 1 가격, 거의 60%, 70% DC
되는 가격으로 떨어질 확률은 한 60%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그것도 no.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오르기 시작하면 갑작스럽게 올라요. 그때 갑작스럽게 올랐네 해가지고 뛰어들라 그러면 벌써 너무 늦었어요. 나 앞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결국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네이버 뉴스를 봤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 내가 사야지 할 때 돼서 30분 있다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벌써 가격이 50% 올라 있어요. 어떨 때는 100% 올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현명한 것은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 계정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을 열어서 현금 입금도 하지 않고 그냥 정보 승인, 개인 어카운트, identity verification, 그건 뭐라 그러죠? 아무튼 identity verification을 하는 것이 지금 맞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결국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확 추락했을 때 락인 해가지고 바로 입금하면 바로 살 수 있으니까요. 안 그러면 폴로니엑스인 경우에는 폴로니엑스는 지구에서 제일 큰 비트코인 거래소인데 거기서 거래하려면 시간이 개인 정보 승인하는데 한 2달, 3개월 걸려요. 사는 건 언제든지 아무런 큰 금액을 입금만 할 수 있는데 출금은 못하니까 안 사게 되는 거죠. 출금을 막아요. 승인될 때까지, 개인정보 승인될 때까지. 그러면 마지막 질문. Number 8. Question number 8. 8번. 비트코인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건가? 이 부분이 좀 복잡해요. 한국에서는 코비트도 있고, 비트썸도 있고, 또 몇몇 가지 거래소들이 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제일 사용하기 가능한 예를 들자면 코비트가 먼저 나왔지만 코비트에는 돈을 입금하면 출금이 거의 불가능해요. 출금은 며칠 기다려야 되고 출금의 한도가 낮아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넣고 몇 천만 원을 쉽게 바로 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비트썸은 몇 천만 원, 몇 억까지 매일 뺄 수 있으니까 입금하고 출금하는 게 쉽습니다. 하지만 비트썸에는 이 코인이 없습니다. Verge. 이 코인도 없고 심지어 또 다른 코인들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Maximum Row, All 하면 코인들이 이만큼 많아요. 최소한 한 800가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이 알트코인들이 기능들이 다 달라요. 짤막하게 예를 들자면 파킹 코인이라는 거 있어요. 파킹 코인은 왜 좋냐? 비트코인하고 어떻게 다르냐? 파킹할 때 자동적으로 자동차 시동이랑 자동차 GPS랑 핸드폰이랑 이 동전, 이 코인이랑 연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도를 줄이고 파킹장으로 진입할 때 이 앱이, 이 월렛가 직접 알아서 파킹장으로 들어갔다. 그럼 시간을 시작하자. 해가지고 시동을 껐다. 오케이. 그러면 정식으로 파킹장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파킹료를 내야 되겠다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my 핸드폰 GPS를 찾아가지고 나 차 안에 다시 탔다 하면 그 모든 시간을 재가지고 자동적으로 돈을 송금을 해요. 파킹장한테. 그래서 내가 현금을 안 줘도 되고 파킹장 아저씨한테 카드 결제됐느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건 큰일 아닌 것 같죠. 별로 소용없고 그냥 사세한 틈새 시장일 것 같지만 3년만 있으면 5년만 있으면 모든 자동차들이 무인 자동차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사나? 일단 비트썸 계정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8월달 되면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8월달은 벌써 지나게 됐지만 8월달 되면 한국의 비트코인 규정이 새로 생길 거예요. 비트썸의 규정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트썸의 계정을 열고 Bittrex, bittrex.com에 계정을 여시고 그리고 Poloniex, POLONIEX.com에도 계정을 열었어요. 1,000만 원 이하를 투자하실 분들은 Bittrex로 가서 사용하시면 되고 1,000만 원 이상 한 1억에서 수십억까지 투자하실 분들은 Poloniex로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Bittrex랑 Poloniex는 현금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Bittrex에서
거래를 하려면 비트코인을 입금해야 돼요. 그럼 비트코인은 어디서 구매하느냐? 바로 BitThumb에서 구매하셔서 그 비트코인을 폴로니엑스 아니면 비트렉스로 옮겨야 돼요. 트랜스퍼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제 거래에 대한 상식, 세밀한 스트래티지, 전략,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코인을 제일 낮은 값에 사고 어떻게 하면 제일 높은 값에 파는 전략은 이제 다음번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정보를 받으시려면 bitcoinsoul.org bitcoinseoul.org로 가시면 저희 연락처가